에너빌리티고요. 19,500원 25%.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주식인데 오늘 많이 내리네요. 진단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쭉쭉 고점 올려가다가 결국에 오늘은 좀 크게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감이 남아있고 체코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곧 있으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드실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두산에너빌리티 도와주시죠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네요. 자, 이 토마토 TV만 잘 시청하고 계셨다고 그러셨어도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. 저 BH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서 우리는 절반 정리했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.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였어요. 자, 우리도 뭐 매수는 이 밑에서 싸게 샀습니다. 싸게 매수를 했는데, 이날, 지난주 화요일 날이요. 절반을 정리를 했어요. 그 절반은 왜 정리를 했느냐. 단기간에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고, 마음에 드는 조정이 나오면, 뭐 일단 절반만 정리를 하고, 나머지 절반은 들고 가면서 절반은 다시 채워 넣을 자리를 찾으려고 절반을 매도를 했던 겁니다. 자, 이런 말씀을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. 안타깝지만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셨다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오래 갖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이때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2022년 정도 그때가 지금 현재 가격대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밀렸으니까 자, 일단 뭐 오래 갖고 계셨으면 조금 좀 미련을 써볼 만한 뭐 그런 여건도 됐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. 자,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올라갈 때도 보면 종목별로 굉장히 투기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요. 떨어질 때도 잘못 걸리면요. 굉장히 세게 때립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원전 관련 섹터들 이런 쪽들이 다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당장의 모멘텀보다 조금 더 뭐 어떤 나중에 나올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7월 달에 그 원전 관련해 갖고 체코 원전에 대해서 결정이 나죠.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꼭 갖고 온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뭐든지 우리나라가 유리한 게 맞아요. 낫기나 뭐 그 가격 경쟁력이나 우리나라가 유리합니다. 하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도 특히 마크롱이 나서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. 야, 우리 유럽 영내에서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지 뭘 다른 데를 주냐 이렇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처럼 유럽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을 이 정치적인 마크롱이 또 얼마 전에 체코를 방문을 했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장관급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. 프랑스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어요. 자,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100% 우리가 갖고 온다라는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뭐 또 환경단체들 이런 데서는 우리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나왔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리백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라고 막 또 반대 농성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래요. 하지만 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국가들 이런 쪽들도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특히 소형 원전 쪽 이런 쪽으로는 계속 이렇게 커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런 게 한 가지 모멘텀이 될 거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숨겨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. 우리 지금 전투기 엔진이요. 엔진을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미국 쪽에서 지휘 쪽에서 라이센스
G 쪽 라이센스를 갖고 뭐 위탁 생산하고 그러면서 기술력을 상당히 좀 많이 축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KF-21 차세대 4.5세대 전투기 있죠. 그 전투기의 엔진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중에는 대체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.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500도 이상 열에서 견딜 수 있는 그 고열에 대한 내성이 있는 코팅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약 1650도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코팅 기술은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시차를 두고 굉장히 좋은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AI가 뭐 이렇게 확장될수록 전력이 없어서 AI를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? AGI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전력이라 그래요.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다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. 다만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매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밑에서 다시 잡으려고 절반을 매도한 거예요, 우리도. 자,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뭐 위에서 조금 줄였으면 이게 좀 줄여놓으면 마음이 편했겠죠. 지금 어디서 다시 잡을까 그 고민하면 되니까. 자, 일단은 지금 뭐 그건 놓치셨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.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십시오. 일단 좀 보유하시고 조금 뭐 이 체코 원전 관련해 갖고 만약에 우리가 수주하게 되면 거기서 쫙 뜰 거예요. 거기서 쫙 뜨겠지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또 좀 한번 고생을 시킬 수 있겠죠. 고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긴 관점에서 보면 다시 되돌려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.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. 원전 이슈로 쭉쭉쭉 오르다가 오늘은 정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쉽다라는 의견 먼저 주셨어요. 분할 매도가 관점이 나갔었는데 이 사인을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. 하지만 소형 원전 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요.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방산 쪽으로의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